네, 정부가 어제 정부 서울청사에서 부동산 투기 근절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LH 땅 투기 의혹 사건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부동산 부패 척결을 강조하고 나섰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일단 어제 나온 투기 방지책 내용부터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이번 대책은 모든 공직자의 재산을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된다는 이 초강력 규제책으로 좀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네.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이 모든 공직자 전원은 인사혁신처에 재산을 등록해야 하고 이들 이외의 모든 공직자는 또 재산등록제를 통해서 소속기관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동산 업무 관련 공직자들의 부동산 신규 취득도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또 앞으로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서 이 부동산 투기를 할 경우에는 최대 무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미공개 정보를 취득한 제3자, 즉 공사 임직원의 가족이나 지인 등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취득 심사나 토지 과세를 강화해서 이 투기 거래에 따른 기대 수익을 낮추는 방안도 마련했는데요. 내년부터는 2년 미만의 단기 보유 토지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 양도세율을 10에서 20%포인트 인상하고 또 일정 규모 이상 토지를 취득하면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도 의무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부동산 거래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인지될 경우에는 부당이득에게 최대 5배까지 환수를 하고 투기 목적의 토지로 된 농지는 강제 처분 명령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부동산 거래 분석원도 출범을 시켜서 이 시장 교란 행위를 사전에 잡아내겠다는 계획입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이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을 경질을 했는데요. 전월세 상한제 시행 직전에 김 실장 자신이 소유한 아파트 전세금을 14%나 올렸다는 그 사실이 밝혀진 직후인데요. 아무래도 성난 민심을 좀 반영한 조치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철저하고 단호하게 관리하라면서 부동산 부패의 구조적인 근본적 해결까지 나아가야 한다면서 행정력과 수사력을 총동원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예. 상당히 강도 높은 규제책이 나왔는데 그러면 이제 당사자인 공무원들의 반응이나 또 여론의 반응도 좀 궁금해지고 이런 강도 높은 대책들이 나오면 항상 어떤 실효성에 대한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사실 이번 투기 근절 대책이 워낙 좀 강력해서 부동산 거래를 좀 위축시키거나 공직자가 신규로 재산을 취득하는 것도 제한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좀 위헌 소지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예.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 부동산 시장 이상 거래를 모니터링하는 부동산 거래 분석원이 추진될 경우에는 이 재산권이 침해될 소지도 있습니다. 특히 이 전 공무원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좀 취지에 공감한다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과잉 규제라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160만 명에 달하는 이 공직자들이 모두 심사 대상이 될 경우에는 인력 추가 등이 불가피해지는 데다 사실 업무 관련성이 없는 공직자들을 다 조사를 한다면 이게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또 전 공직자가 재산을 등록할 경우에는 이 지인이나 친지 등을 통한 차명 조사까지 과연 처벌이 가능하냐 밝혀질 수 있느냐 이런 점도 논란거리입니다. 어제 대구공무원 노동조합은 수사로도 충분히 부패 방지와 처벌을 할 수 있는데 굳이 혈세를 낭비한다면서 전체 공직자 재산 등록을 반대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정작 LH 얘기가 좀 빠진 것 같습니다. LH 개편 방안 정부에서 당초에 3월 말에서 4월 초 얘기하다가 3월 안에는 발표할 것처럼 분위기가 흘러갔는데 아직까지는 안 나왔네요. 네. 지금 정부는 현재 LH 개편안 검토 작업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했고요.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LH는 이 해체보다는 기능 분리 쪽에 좀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네. 토지 개발이나 도시 개발 등 좀 기본 뼈대가 되는 핵심 기능은 남기고 주거복지나 주택 건설 등 이 부가적인 기능을 다른 지자체나 또 민간기관에 맡기는 작업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 LH 조직의 환골 탈퇴가 필요하다면서도 토지 개발이나 주택 공급 등 부동산 정책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을 하는 공공기관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인력이 사실 10,000명에 달하는 거대한 조직인데다가 이게 사실 이사 공급 대책의 핵심 역할을 하는 LH가 쪼개질 경우에는 자칫 부동산 대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좀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의 의견 들어보시죠. 2020년도 정기국회에서 그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LH 한국토주택공사의 빚이
약 한 128구조가 됩니다. 만약에 해체하게 되면 이 120조가 넘는 빚을 국민의 세금으로 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체보다는 전 분야별로 분할하는 게 더 맞다고 봅니다. 네, 일단 정부는 이 신도시 입지조사 업무를 LH로부터 좀 분리할 계획입니다. 아무래도 이 택지조사 업무를 다른 기관에 이제 이관함으로써 사전에 좀 유출하겠다는 그런 사전에 원천 차단하겠다는 거고요. 여기에 LH 임직원들의 재산 등록제나 뭐 신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을 제한하는 등 이 통제 방안과 내부 방만 경영을 좀 방지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한편으로 그 LH 투기 의혹이 확산될 때에도 정부에서는 공급 대책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발표한 대로 진행을 하겠다라는 입장이었는데 지금도 그 기조는 유지가 되는 겁니까? 네. 사실 최근에 조금 집값이 주춤하다 보니까 예.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정책을 계속 추진하면서 집값을 좀 안정화시키자는 게 정부의 목표고요. 네. 이 주택 공급 정책 홍보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매주 수요일 이 정례 브리핑도 좀 실시할 계획입니다. 우선 공급 대책 일환으로 어제 공공재개발 2차 대상지 후보 16곳을 발표를 했습니다. 향후 주민 동의가 좀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면 도심 내에 2만 가구가 공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공공재개발은 이 공공이 참여하는 재개발 사업에 용적률 완화 같은 인센티브를 주고 늘어난 물량 일부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건데요. 도심 내에 좀 안정적인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시그널이라고 정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내일은 또 이사 대책 후속 일환으로 1차 도심 사업 후보지를 발표할 예정이고 다음 달에는 수도권 11만 가구 등 총 14만 9천 가구 규모의 2차 신규 택지 입지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앞서서 이 1차로 광명, 시흥 7만 가구 등 이 10만 1천 가구의 입지를 좀 공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 발표로 사실 다시 땅 투기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고요. 또 국민 신뢰가 좀 바닥으로 떨어진 상황에서 정부 정책이 추진 동력을 잃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으로서는 정책 시기를 미룰 수 없다는 게 정부 판단인 것으로 보입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르면 다음 달 교체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공급 대책 밑그림을 좀 빠르게 짜야 된다는 정부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앞서서 이제 이사 공급 대책의 후속 방안들을 4월 임시국회에서 좀 빠르게 처리되도록 협력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런 대책들이 좀 잡음 없이 추진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예. 지금까지 박수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